네, 고맙습니다. 네, 김민수 네. 대표님도 뭐 잘 모르겠다 이렇게 계속 일관되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 주식도 지금 방향성을 잘 못 찾고 있지만 그래도 미국 주식은 조금 데이터에 뭐 연동돼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국내 주식은 뭐 더 어렵습니다. 뭐 수급에 의해서 된다는데 도대체 수급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시장 움직임도 사실 지난 3일 동안 2236이 2255 됐으니까 20bp 올랐는데 네. 20포인트 올랐는데 2200 밑으로도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많이 나는 빠졌다가. 왜 오르고 왜 내린지도 모르겠는데 이분 모시고 좀 여쭤볼까요? 알겠습니다. 이분 모셔보겠고요. 앞서서 김민수 대표님 수술을 또 눈 하셔가지고 수술 네, 투혼이셨는데 백내장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분 모셔봅니다. 현대자신권 리서치센터 이재선 연구위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요즘 국내 시장이 너무 뭐 헷갈린다 그럴까? 너무 어려운데 오르고 내리고도 왜 오르고 내리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 얘기부터 잠깐 지난 3일 동안 뭔 일이 벌어졌는지 뭐 김민수 대표님도 설명해 주셨지만 또 이선 위원님도 좀 소개시켜 주시죠. 네네. 일단 뭐 결론적으로 뚜렷한 뭐 상승 재료라든지 하락 재료가 그렇게 잡히지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사실 변동성이 조금 많이 연출이 됐던 장세가 연초부터 약간 나타났던 것 같고요. 미국장이 이제 1월 2일 날 휴장을 하고 이제 장을 개장을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나라 증시도 사실 뭔가 뚜렷하게 방향성을 찾지는 못하는 흐름을 가져간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저는 1월 달에는 사실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고요. 12월 달에 일단 우리나라 증시, 뭐 다른 나라 증시도 그렇지만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 11월 달에 이제 저희가 한 차례 또 겪었던 베어마켓 랠리 상승분을 거의 절반 이상 수준으로 반납을 했기 때문에 1월 달에는 오히려 약간 하락의 리스크보다는 기회 요인을 좀 더 찾으면서 점진적으로 비중을 늘려나가는 주식 쪽에 확대하는 시각을 가지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런가냐고 큰 틀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최근에 또 인플레 얘기 아직까지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오히려 이 서서히 빠지는 인플레가 이번 연도는 호재로 오히려 키포인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라고 봤을 때 시장이 이제 우려하는 게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자면은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지는 그런 우려보다는 인플레이션은 더 빠질 거긴 한데 그래서 경기 충격이 얼마나 더 갈 거냐라는 게 키포인트인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빠지면 또 기업 이익이라든지 내지는 소비시장 모멘텀이 급격하게 사라지게 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인플레이션 하락보다 최근에 또 말이 많은 미국 내 임금 상승률이라든지 전반적인 임금 상승률 둔화 속도가 더디다면은 소비의 경착륙을 가능성을 방지하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오히려 이제 실질 임금 상승의 버퍼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증시가 나중에 가서는 이게 좋은 그림, 그러니까 연준이 원하는 영착륙의 그림을 이제 만들어주는 요소 중에 하나로 작용할 거다라고 뒤늦게 조금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아주 올라가는 것도 안 되고 팍 빠지는 것도 안 되니까 그 좁은 길을 따라 천천히 이렇게 내려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일단은 높죠. 최근에 뭐 헤드라인 CPI 뭐 이제 다다음 주면 또 나올 테지만 아직까지 연준이 원하는 목표인 수준은 좀 달성하기 힘든 상황이고 따라서 뭐 어제도 이제 의사록이 나왔잖아요. 보험성 금리 인하 가능성도 사실 아직까지는 많아 보이지는 않는 입장이긴 한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터미널 레이트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았다는 점이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과거 금리 이제 그 인상 국면, 막바지 국면을 보면은 공통적인 현상이 관찰이 되는데 이번 연도를 포함해서 한 5구간이 그런 이 최근에 이제 가파른 금리 인상 구간이 이제 펼쳐진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공통된 현상은 10년물이 먼저 꺾이고 채권 시장에서 그 다음에 2년물이 꺾이는 그런 흐름이 관찰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시점부터 증시가 대체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 좋아졌습니다. 경제 경착륙이 아니라면요.
그래서 만약에 경제 경착륙을 프라이싱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 10년물 금리가 11월 달에 고점을 형성을 했고요. 이제 11월쯤에 이제 2년물 금리가 4.5 그 이상을 뚫지는 못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2년물과 10년물 금리의 고점을 이제 확인을 했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는 증시도 사실 여기서 더 빠질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네. 제가 1월 전망을 냈거든요. 1월 달 네. 코스피 밴드도 사실 우리가 이제 연저점을 2150 수준에서 작년에 봤었습니다. 그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좀 낮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 한 차례 뭐 최근에 뭐 악재가 악재가 이제 갑자기 불거져서 네. 이 이하 레벨로 깬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오히려 점진적으로 이제 분할 매수하는 시점으로 네. 좀 간주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밴드가 2150에서 네. 위는 어딘가요? 2380포인트입니다. 2380. 네. 그러면은 지금 수준에서 대략적으로 한 5에서 6% 정도의 네. 상승률이거든요. 한 달에 5에서 6%면 이 정도 오르면 많이 오르는 거네요. 그쵸. 12월 달에 네. 저희가 거의 한 11%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네. 절반 정도 이제 상승폭을 네.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네. 뭐 이상하진 않아요. 요즘 하도 많이 움직이니까. 그쵸. 예, 네. 네, 사실 2023년 전망은 좀 많이 하시는데 네. 그 1년 전망은 비교적 그래도 마음의 여유가 있을 수 있는데 네. 1월 전망을 지금 하신단 말이죠.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며칠 뒤면 확인이 이제 네, 가능한 확인이 아, 되니까. 그렇죠. 네, 당장 또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1년 네. 전망하려면 네. 뭐 상저하고 고 뭐 뭐 이런, 이런 거 네. 하잖아요. 뭐 진짜 죄송한 말씀인데 진짜 네. 하나만 한 말이잖아요. 대체적으로 반대로 맞아요. 예, 네. 예. 그래서 아니 어제 또 그런 얘기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는 그렇게 길게 얘기하면서 상저하고 하고 상저니까 올랐다 내린다 내렸다 오른다 이런 거는 네. 진짜 무책임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대놓고 좀 짧게 짧게 1월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가지고 오셨는데 어제 비교적 네. 반등이 크게 나왔단 말이죠. 특히나 IT, 뭐 반도체 중심으로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월 효과 뭐 기대를 네. 해봐도 되나? 좀 섣부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런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연초 효과가 이제 어떤 섹터에 이제 집중될 거냐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어제 IT주가 대체적으로 좀 좋았지만요. 네. 저는 아직까지는 IT주에 대해서 이제 풀리 약간 긍정적인 시각으로는 아직까지는 돌아오지는 않은 입장입니다. 네. 매크로 관점에서 보자면요. 이게 매크로의 여러 요소들을 좀 IT 업종들은 경기 민감 업종이다 보니까 네. 바로바로 이제 반영하게 되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 아직까지 그 EPS의 바닥 따지기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거든요. 어제장에서 IT주가 상대적으로 조금 셌던 거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개별 모멘텀, 그러니까 정책 모멘텀이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의 수급을 돌려주는데 좀 한몫을 하지 않았나라고 그랬겠죠. 생각을 하고 정책이 있습니다. 영향을 줬죠. 네, 그렇죠. 왜냐면 어제는 건설업까지 같이 네, 올랐거든요. 네. 건설업도 부동산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사실 상승폭이 조금 도드라졌던 네, 걸 예, 감안을 예, 해봤을 예. 땐 아직 미국 증시에서 뭐 애플이라든지 대형 빅테크들이 사실 바닥을 잡고 상승 추세를 이제 턴어라운드 하지 네. 않는 이상 우리나라 이제 개별적으로 IT 업종들이 먼저 이제 올라가면서 이게 디커플링이 되는 그 가능성은 저는 좀 낮을 것 같거든요. 지금은 경기에 대한 굉장한 민감한 사이클이고 또 업종별로도 그거를 굉장히 지켜보는 이제 시각들이 많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IT가 뭐 사실 수급적으로는 담기에는 부담이 없습니다. 이제 11월 달부터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그 경기 회복 관련주에 대해서 다 수급을 비워놓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수급이 이제 완전하게 돌아서느냐 마느냐를 봤을 때는 1월을 놓고 얘기하자면은 아직까지는 좀 이른 것 같고요. 2월 달 이제 FMC 회의를 이제 한 차례 더 거치고 나서 한 1월 말에서 이제 2월 달 초에 약간 변곡점을 이제 저는 맞을 것 같고 그 이후에 한번 IT주를 다시 한번 살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외국인이 좀 샀던 것도 그동안 좀 비워놓은 거를 좀 메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일부 약간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보자면은 사실 조금 많이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네. 이게 환메리트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대형주 위주로는 아무래도 이제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외국인 수급이 차오르기 마련이니까요. 네. 네. 상대적으로 IT 업종들이 저희 우리나라 업종은 좀 많고요. 네. 계속해서 그러면
1월에 어떻게 시작이 될지 좀 네. 논의를 펼쳐주시죠.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조금 시장이 불안불안하지만 일단 이번 주 금요일에 고용지표 발표가 예정이 네. 되어 있고요. 이제 CPI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컨센서스를 보자면은 임금 상승률이라든지 이제 헤드라인 내지는 코어 CPI 전반적인 그 저희가 말하는 소위 인플레 관련된 지표들은 전월 대비해서 다 떨어지는 걸로 컨센서스가 일단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만약에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오히려 이제 저가 메리트에 대한 이제 기대 심리가 사실 1월달 장을 조금 좋게 만들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좀 불안불안한 요소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그 전에는 사실 뭐 연준의 그 정확한 스탠스라든지 내지는 경제 지표를 통해서 온전하게 연준이 그래서 더 뭐 터미널 레이트를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라는 그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장세가 지금까지 연출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확인을 한 다음에 좀 시장은 안도감을 형성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근데 스타일상으로만 보자면은 1월 효과가 집중될 가능성은 이제 대형주보다는 저는 오히려 중소형주가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라고 봤을 때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면은 자료가 방대해서 자료가 너무 많죠. 네네. 맞죠? 네, 제일 네. 하시고 싶은 자료를 자료로 하시면 네네네. 중소형주를 보시는 이유. 네, 지금 제가 이제 자료 그 그래프를 띄워놨는데요. 네. 아직까지 대형주의 이 컨센서스가 완전히 바닥을 다지고 조금씩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절대적으로만 봤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사실 중소형주 대비해서 대형주가 조금 좋은 건 사실인데 이게 사실 그 둔화 속도가 얼마나 이제 조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내지는 갭이 얼마나 벌어지고 이제 축소되는지에 따라서 수급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이 대형주의 그 영업이익률 2023년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조금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양상이 드러나야지 사실 기관들이라든지 외국인들이라든지 대형주의 이제 바닥을 잡고 점진적으로 수급을 좀 많이 채우는 흐름을 나타낼 것 같고요. 실제로도 이제 2022년 12월 달부터 그 대형주 외국인 누적 순매수랑 중소형주 외국인 순매수 패턴을 보시면 중소형주는 상대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조금 받쳐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면에 대형주는 아직까지는 조금씩 아래로 이제 떨어지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약간 이익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조금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제가 아까 예상을 했던 그 2년물 금리가 고점을 더 뚫지 못하고 오히려 점진적으로 하방 압력을 이제 나타내는 그림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중소형주가 오히려 이제 실질 금리라든지 내지는 단기물에 조금 민감도가 높은 이제 그 스타일별 상으로는 그 분류상으로는 그렇게 잡혀 있는 네네. 네, 패턴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상방 압력의 가능성이 낮아지기 시작을 한다면은 오히려 또 중소형주에서 조금씩 많이 돌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금리를 하면 미국 금리. 그렇죠. 미국 예, 금리죠. 예, 우리나라 예. 금리는 사실 우리나라 증시에 그렇게까지 유의미하게 패턴을 네. 이제 상관관계를 이게 높게 잡으면서 네. 보여주지는 않고 예. 있거든요. 또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 거의 쫓아가고. 그렇죠. 예. 네, 미국 금리 방향성이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에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지금 보시면 될것 2년짜리 같아요. 미국 금리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네. 2년짜리가 제일 높았을 때가 한 4.5 정도 됐던 거죠? 네, 맞습니다. 아마 지금 네. 예, 많이 차이는 나진 않지만 네. 4.5보다 다시 올라가려면 진짜 네. 뭐 뭐라 그러죠? 5.5%까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러지 않으면 여기까지 안 갈 것 같아요. 터미널 예, 예. 레이트를 지금 시장이 가장 매파적으로 해석하는 게 5.25까지도 예, 예.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상 수준으로 터미널 레이트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금리 예. 발작이 있을 수가 있을 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고점을 저희가 작년에 이미 봐왔기 그렇죠. 때문에 더 이상 볼 가능성은 낮다. 근데 뭐 네. 연준 위원들 또 어제도 한 분 하셨고 5.4. 앞으로도 이제 뭐 진짜 계속해서 이제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시장은 좀 냉정을 찾고 잘 안 믿고 하니까 결국은 2년짜리는 더 이상 높은 금리를 안 볼 가능성이 많다. 그쪽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중요하게 예, 보는 예. 지표 중에 하나인데 저번 달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한 4.6%까지 예. 내려왔습니다. 이게 18개월 내 최저치거든요. 예, 예. 저는 이제 시장이 올해는
뭐 저희가 이제 체감하는 것도 네. 그렇지만 경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낙관론을 펼치기보다는 이제 그래서 경기가 둔화되면서 내 지갑에 이제 돈이 이제 거의 없어지겠구나. 네. 내지는 이제 제가 이제 소비를 했던 패턴 중에서는 필수한 그 소비 여력만 남기고 사실 조금 유동성을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국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인플레에 대한 걱정은 그렇게까지는 크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상식하고 네. 좀 이렇게 부합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연초 되면 왜 자금 계획도 하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주식도 막투마켓도 해보고 네. 그동안 내깔에 놨던 주식 내 주식 어떻게 됐나 계산도 해보고 네. 하면서 올해 자금 계획에서 올해 돈이 있으니까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거 많이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죠. 예, 이게 예. 뭐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임금 예. 상승률이 되게 문제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꺾이는 예, 그림을 예, 보여주고 예, 있긴 예, 하거든요. 예. 다만 이제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가 않아서 보험성 금리 인하 가능성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은 지금 아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조금 기대치를 이 부분에 대해서 낮추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여기 지금 터뷸레이트 수준 그 이상만 아니라면은 증시가 그렇게까지 우리가 소위 이제 봤던 작년에 약세장을 다시 한번 경험할 가능성은 좀 낮을 것 같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이제 소비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된다라고 치면요, 올해. 미국 내에서 그 블루 칼라들의 임금 상승률이 작년에 화이트 칼라 임금 상승률보다 굉장히 가팔랐습니다. 높았죠. 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오히려 좀 소비에 있어서 버퍼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예, 예. 저는 생각이 들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이제 나중에 가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뭐 고용도 이제 감축하는 쪽을 보면은 IT 업종이 대부분이지. 네, 화이트 쪽이죠. 네, 예. 대부분이지 뭐 서비스라든지 뭐 제조업이라든지 그 다른 섹터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한 네, 감원이 네, 이루어지지는 네, 않고 네.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사실 긍정적으로 또 받아들여야 되는 포인트 중에 저는 역설적으로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좁은 길로 잘 갈 수 있다. 네.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익에 대한 부분도 보면 네. 인플레이션이 빨리 꺾이면요. 네. 이익도 그만큼 드라마틱하게 급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곱하기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은 사실 증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지기 예, 예, 때문에 예. 한 차례 레벨 다운이 더 되는 게 네, 맞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말 안 좋은 그림이고요. 네. 점진적으로 그냥 풍선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테이프 붙여놓고 이제 바람을 서서히 빼듯이 그런 식으로 빼나가는 게 올해는 조금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좁게 1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네. 얘기를 준비를 해 오셨기 때문에 네. 1월 한 이제 중순에서 말 정도로 가면서는 2월 초에서 FOMC 얘기를 당연히 또 네, 네, 많이 그렇죠. 시장에서는 하고 뭐 경계다, 네. 관망이다 이런 얘기 좀 네. 습관적으로 또 할 것 같은데 2월 네. FOMC에 대한 어떤 리스크나 기회나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2월 FOMC 회의 때는 사실 그렇게 큰 기대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뭐 보험성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는 1월 FOMC 의사록을 통해서 거의 약간 없다라고 일단 결론을 지은 것 같고요. 12월 FOMC 네. 회의를 통해서 네. 물가가 잡히더라도 사실 드라마틱하게 잡히지는 않고 이제 서서히 잡히는 지표들이 1월 중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준도 어떻게 보자면 2월 FOMC 회의에 가서는 여전히 또 뭐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최우선 목표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상 후반기의 공통점은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먼저 빠진다는 게 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증시에서 스타일 섹터를 또 보면은 1월 달에는 오히려 이제 그 중순에서 말로 넘어가는 이제 구간에서는 저는 오히려 경기 민감주 내지는 좀 가치주라고 소위 말하는 그런 업종들 대비해서는 성장 업종 중에서도 이제 이자 비용 부담을 상쇄할 수 있는 좀 그리고 이번 년에 돈을 좀 잘 벌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로테이션이 세게 돌 가능성이 네. 있다라고 네.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 그래프를 좀 약간 시장이 말하는 네. 거랑 네. 좀 다른 네. 시각으로 예, 또 예, 보는 예. 입장이긴 한데요. 저는 그 그래프를 보시면요. 네. 제가 영업이익률 이제 또 이제 섹터별로 한번 또 나눠봤거든요. 네. 근데 아까랑 조금 비슷한 맥락이에요. 경기 회복에 대한 그 섹터를 분류를 해봤을 땐 영업이익률이 아직
아직까지는 바닥을 다지지 않고 계속해서 조금 계속 꺾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미디어라든지 헬스케어 이런 업종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이제 성장 섹터를 제가 따로 발라봤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12월 달 기점으로 들어서 소폭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금리 상방 압력이 낮아진 이후에 상대 강도를 코스피 대비해서 그려보면요. 성장에 대한 상대 강도가 오히려 12월 달 기점으로 해서 조금 많이 올라온 네.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는 패턴을 그려주고 있고요. 저는 이게 조금 연장될 가능성이 1월 달에는 높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실적이나 기업의 사실은 이제 이자율이 네.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네. 진짜 이자율에 대한 부담은 금년에 있는 거지 작년에 있는 게 맞습니다. 아니잖아요. 작년에는 네. 0%에서 이렇게 올라왔지만 죄송합니다. 평균을 내면 네. 뭐 1%나 2% 이자를 냈는데 네. 금년에는 그냥 통으로 다 그쵸. 올라간 거 맞아요. 찍으니까 맞아요. 사실은 네. 그런 효과를 잘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네. 3분기까지만 놓고 봐도 뭐 재정 건전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이제 전반적으로나 네. 아니면 뭐 중소기업 내지는 대기업으로 이제 분류해서 봐도 사실 그렇게까지는 큰 걱정은 없거든요. 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올해가 그래서 어떻게 될 건데냐가 예, 좀 이제 예, 후행적으로 예, 반영되는 예, 거라서 예. 그걸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어제 또 좀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네. 좀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어제처럼 뭐 반도체라든지 IT 쪽을 중심으로 1월에 갈 거다라는 의견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니고. 네, 저는 좀 더 네. 기다려보자라는 기다려보자라는 입장이고요. 의견이고. 네, 여전히 중소형주. 네, 네. 로테이션을 돌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형주 대비해서는 중소형주 내지는 이제 성장과 이제 그 경기 민감주를 분리했을 네. 때는 오히려 성장이 조금 더 방어할 수 있는 방어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 이재선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